이 집은 처음 왔을 때 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막힌 아파트가 아니라 시선이 멀리까지 열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지금 예쁜 집이 아니라 이 부부가 오래 살아갈 집으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살다 보면 집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받아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과 시간이었습니다. 유행하는 디자인보다 10년 뒤에도 이 부부에게 잘 어울릴 집.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한 48평, 오래 살아도 좋은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현관에서부터 집의 성격을 바로 보여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순간 하루의 정보와 소음을 이 깊은 현관에서 한번 걸러내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세라믹 벤치는 단순히 신발을 신는 자리가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기 전 잠깐 멈추는 공간입니다. 현관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 안이 한 번에 다 보이지 않고 공간이 더 크고 정돈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시선을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거실로 들어가면 공간이 훨씬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이 복도의 컨셉은 고객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우드로 한쪽은 화이트로 나누어 공간이 더 깊고 정돈돼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화이트 톤은 복도의 완결성을 위해 문이 보이지 않도록 히든도어로 처리했고, 이제 우드 쪽은 스텝도어로 시공해서 벽과 문이 하나의 면처럼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복도 중앙에는 철거할 수 없는 구조벽, 인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없앨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그 구조를 기준으로 우드 패턴과 디자인을 맞춰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복도처럼 보이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 집이 그냥 예쁜 집이 아니라 설계된 공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 거실의 핵심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니라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뒤쪽에 보조 주방을 따로 만들고 앞에는 아일랜드를 배치해서 요리, 식사, 대화가 거실 안에서 끊기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실 TV는 벽 안으로 반매립해서 튀어나오는 느낌 없이 벽면이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하부에는 포인트 마감을 넣어 시선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화이트 벽면 부분에는 레놀리사의 산타로사 크림의 우드 패턴이 있는 화이트톤 필름을 적용을 했고요. 거실과 복도, 주방 같은 공용 구간은 전부 다 필름으로 마감해 색감과 질감이 공간 전체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일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죠? 그 조명 밝기나 색감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명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퇴근하고 들어올 때는 이미 조명이 켜져 있고 소파에 앉으면 굳이 불 끄러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생활이 되게 편해지는 거실입니다. 이 집은 주방이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두 개의 성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쪽의 아일랜드는 요리를 하고 먹고 대화하는 생활의 중심 공간이고, 뒤편에 따로 마련된 홈바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분위기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과 천천히 쉬는 시간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고객님께서 요리를 좋아하셔서 디자인이랑 실용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요.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아페니노 세라믹을 적용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상부에는 팔맥의 루멘 아일랜드 후드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뒤편에 보시면 같은 세라믹을 홈바 부분에 포인트를 줘 조금 더 완결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하셨는데, 이제 기존 세탁실을 뒤쪽으로 옮기면서 남는 공간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디테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집의 공용 욕실은 처음부터 넓게 쓰는 욕실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샤워 공간, 세면 공간, 그리고 파우더 공간을 각각 나눠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3개의 기능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세면대는 언더카운터 방식으로 매립해서 상판이 하나의 면처럼 이어지도록 시공 도와드렸고, 물때나 이음새가 덜 보이도록 마감했습니다. 타일은 크기를 키우고 줄눈을 최소화해서 욕실이 하나의 공간처럼 깔끔하게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은 손님용이 아니라 이 집 전체의 기준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방은 집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톤과 조도 역시 전부 눈에 띄지 않게 편안함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헤드홀의 윗부분은 간접 조명을 활용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였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자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침실 옆쪽에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어지는 중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동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레스룸은 길게 연결된 붙박이장을 시공하여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 옷과 생활용품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에는 파우더 공간을 따로 두어 침실과 드레스룸, 화장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자기만의 작은 스위트룸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이 방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공간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감재부터 가구 등급까지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커가는 방이면서 나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서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방은 특정 용도로 고정하지 않고 멀티룸으로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손님방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해지면 또 하나의 아이방이 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배치나 수납도 어떤 용도로 써도 무리가 없도록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방이 있다는 건 이 집이 생활이 바뀌어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집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집을 만들기보다는 오래 살아도 편안한 집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라 자재 선정을 정말 꼼꼼하게 검수하고 정말 좋은 자재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신혼집이지만 신혼에만 어울리는 집이 아니라 이 부부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길 바랬고요. 그래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은 화려함보다 생활의 흐름과 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좋고 10년 뒤에도 더 좋아질 집, 이 현장을 설계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한 48평, 오래 살아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JY 정현우였습니다.